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강연 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인사이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취지에서 기획된 강연입니다. 매주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지혜를 구해보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 박사이자 정신과 전문의이신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강연 청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홍천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올해 연세가 88이시죠? 그걸 뭐 자랑이라고 자꾸. 근데 뭐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특별히 비결이라기보다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후학들은 늘 든든하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첫 번째 강연, 코로나와 면역혁명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이 면역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 TV를 틀면은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근데 이게 면역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한다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닙니다. 이 감염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병의 예방을 하고 또 피로를 빨리 회복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면역은 관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에도 보면 여러분 오른편 테이블에도 여러 백혈구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 외부의 침입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백혈구가 어떤 백혈구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타겟을 맞추는 게 그렇게 이 면역의 중심은 백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면역은 그 중요한 면역이 사실은 장에서 70%, 뇌에서 30%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주로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골라서 먹고 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 건강, 아주 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뇌가 면역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이 이 면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식이요,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이제 이 반찬이 따로 있고 또 김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발효식품입니다. 간장, 된장 다 이 발효식품이죠.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이 생야채가 아니고 나물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나물 문화를 먹으면은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이런 호르몬이 저기서 분비가 되고 이것은 생야채를 그냥 먹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발효를 시킨 음식이라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양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양 칼마 이응을 썼지만 사실은 약념 문화입니다. 기억입니다. 그게 약으로 생각하고 이걸 만들어라, 써라. 이게 마늘이라 고추라든가 양념에 필요한 것들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또 그 중간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게는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가. 그렇게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익균이라는 것은 가령 비피더균이라든가 또 유산균이라든가 이게 다 유익균인데 이것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프레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식물성 발효식품을 좋아하는 게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은요. 이거는요. 식물은 동물과 달리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이 말랐거나 태양이 너무 뜨겁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은 이 정말 열악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먹으면은 여러분 저게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면역력도 향상되고 노화도 예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단 이것은 생야채를 그냥 먹어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씹어도 이런 식물로서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 이 셀룰로스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소화역으로서는 깨뜨려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씹어도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생야채보다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생야채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뭐 안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효를 시키거나 살짝 또 데쳐서 찜으로 해 먹으면은 훨씬 더 이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정말 태양을 신선한 아침 태양 여러분 이게 오후 3시의 태양과 아침의 태양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 이 아침에는 이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고 해가 뜨면은 이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온은 확실히 좀 신선하죠. 그게 바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침 해를 받으면서 20분만 걸으면 여러분 정말 면역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다, 뭐 바이타민 D다 이런 걱정을 정말 하실 게 없습니다. 정말 저렇게만 시작하면 즐거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연을 같이 한다. 그래서 참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이게 밀집은 안 됩니다. 이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 거리를 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 자연이라는 것은요 아주 위대한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들어가면 그냥 있어도 이게 정말 많은 자연 치유력이 이 분비가 되고 심지어 뭐 항암 세포도 증가가 되더라 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가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 일반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검사도 정확하게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직은 개발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백혈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백혈구 검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면역력의 윤곽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네가 면역력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은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감기가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피부가 거칠고 여러분 괜히 정말 이 모든 이 설사 변비가 수면이 부족하고 이 몸이 차다. 여러분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몸이 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절로 몸이 차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침울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뇌에서 30%가 분비가 된다 그러는데 뇌에서도 스트레스 처리가 잘 되고 아니면 우울증도 치료가 잘 되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쾌한 그런 상태라야지 이 뇌에서 면역력이 잘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행복 그걸 참 어떻게 배우느냐.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슬프면은 슬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감정은 의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다 하는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그렇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분의 우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지 비로소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한 50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행복 물질이에요.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여러분 여기에 자살도 많아지고 요즘은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요 아주 중요한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절 호르몬입니다. 이름이 있어야지 감정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가라앉으면은 이걸 다시 이제 올리는 호르몬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은 이걸 또 가라앉히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래 식욕 조절, 수면 조절, 이 모든 조절은 세로토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참 가끔 보면은 버스간에서 지하철에서도 좀 별일도 아닌데도 막 폭격 사건이 일어나고 이 보복 운전도 특별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되고 또 이게 안정이 잘 되고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이 없으면 축 늘어지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뜨리고 이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인은 자세가 반듯하고 얼굴에 생기가 정말 웃음이 아주 발랄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미인 호르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분비가 돼야지 통각이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닌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은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혈류를 통해서 이제 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를 통과하려면은 이런 뇌는 이 BBB라는 아주 두꺼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3대 이 영양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당분이 코팅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요, 이 다른 건 쓰지 않습니다. 당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게 정말 뇌입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당분으로 코팅해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로토닌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중요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햇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 낀 날 또 비 오는 날은 기분이 침울합니다. 햇빛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리드미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리드미컬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다운 사람끼리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게 감사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베풀거나 또 내가 감사를 베풀어 받거나 어느 쪽이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사실은 종교도 따지고 보면 감사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이름이 풍부해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파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일본의 에모도라는 분이 이걸 촬영을 했는데 한척커 똑같은 물이에요. 감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그림만 보십시오. 이 정육각형의 아주 맑고 고운 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편 물에는 바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래 그림만 보십시오. 완전히 아주 꾸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 분자가 뭐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세포도 저기 보는 세포 하나하나도 70%가 수분입니다. 이게 수분의 성분이 저렇게 바뀐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과 행복이라는 것은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명심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면역력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 통찰하셨던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무엇보다도 박사님 말씀처럼 면역력을 기르고 세로토닌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박사님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모여 계신 그 청중들과 함께 질문과 응답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첫 번째 질문 김유연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이 장에서 70%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장이라 그러면 그저 한 관같이 이렇게 그저 수돗물 지나가듯이 지나가도 생각하는데 장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실은요. 특히 위장은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시킨 게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작용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은 이제 변을 만들어내는 뭐 크게 놓으면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요즘 우리는요. 이 장의 모든 건강은 장에서 출발한다. 요즘 이제 이 장의 위치가 점점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참 잘 마시고 먹었다 그러면은 소화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소화가 잘 된 게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참 오래 못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면역은요. 그 소장의 바이엘판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임파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요. 이게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정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소화가 잘못되어 있거나 뭐 잘못 먹었거나 그러면은 이 장이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해지면은 이 소위 장루스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 물이 새듯이 새요. 그래서 아주 소화도 안 된 것들이 정말 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즘은요, 이 정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 어떤 건강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장의 면역 세포의
한 70% 정도가 모여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또 30% 정도는 뇌에 또 면역세포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예전에 보통 뭐 속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편하면 속이 편하고 속이 편하면 결국은 이 면역이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영 선생님, 예, 질문 주실 계획이신데요. 허인영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면역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면역력이 형성이 좋아지면 코로나19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아주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방역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마스크를 껴라, 거리를 둬라.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환자하고 같이 지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걸려도 뭐 증상도 없이 뭐 가벼운 감기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면 참 불행히도 그것 때문에 저성을 정말 이성을 떠나야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방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면역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덜했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 면역력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면역이 튼튼해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이 코로나가 나오니까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으면은 뭐 면역이 좋아진다. 그러고 참 난리인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 면역은요 우리 생활 전체가 정말 면역력이 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보통 이제 뭐 코로나 시대의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집단 면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님도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용수 스님 나와 계십니다. 용수 스님 혹시 질문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먹거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에 스님들 이 사찰 음식은 뭐 전형적인 아마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한 그렇게 스님들이 뭐 고기도 안 자시고 그렇게 살아도 건강하신 이유가 이 사찰 음식이 전부 발효 음식이고 또 그리고 주로 이제 식물성이 많고 뭐 전부죠 사실은요. 아마 그것이 우리 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저는 요인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야 뭐 욕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 욕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뇌도 편하고 또 이 참 장도 굉장히 편한 게 스님들의 생활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그런 연구도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뭐 스님은 그 사찰 음식 잘 자시고 하면은 정말 면역력이 튼튼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잘 가려서 골고루 드시는 그런 것들이 좋은 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섭생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화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구입해서 먹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유산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익균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거는 유익균이 좋다 보다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깊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면역 그러면은 유산균을 잘 챙겨 먹으면 그게 제일 쉽잖아요. 또 이 시중에는 뭐 굉장히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우리 한 가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보통 그전에는요, 유산균을 내가 좋다 먹었지만 우리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산균이 위에 들어가면은 이 산성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유산균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의 유산균은 이제는 장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이제 강한 산성을 피해서 또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캡슐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장에는 위산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내려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산균은요 거의 그 내장에까지도 소장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일 쉬운 방법은 유산균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유산균도 이게 균이니까 이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산균의 먹이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식물성 섬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식물성 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식물성 섬유의 3분의 1밖에 먹고 있지 않다는 게 식품영양학 교수들의 걱정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쉽게 말하면 채소죠. 이 식물 채소의 2배를 더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유산균을 먹어도 유산균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먹고 사는 원료가 제일 중요한 게 식물성 섬유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네.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과 함께 유산균도 생물이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채식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육식이 많아서 이제 생긴 이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유산균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채식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 또 질문 하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희 선생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아까 세로토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우울증을 막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세로토닌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그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요? 예. 세로토닌은 제가 우리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본능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은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고 이제 전문의들은 때로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못 쓰면은 세로토닌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문의들한테 걱정시켜야 되지 일반 사람은 그런 걱정하실 거 없고요. 세로토닌이 넘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세로토닌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결핍증이 문제가 되지 세로토닌이 넘쳐나서 걱정하실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전문의들은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을 쓸 때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넘쳐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자연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이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간혹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세로토닌을 투여하거나 했을 때 넘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상에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걱정하셔야 될 문제고 일반인들한테는 세로토닌이 모자라서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바라겠고요. 예,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란 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네. 예,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즐겨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저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노화 촉진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자외선 공포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요. 네. 워낙 이제 미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자외선을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외선이 문제가 된 것은요. 영국의 그 백인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이제 모두 갔었는데 뉴질랜드는 진짜 하늘에 펑 나가서 자외선이 아주 내려와서 잠깐만 저 피부 암까지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과장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니까 이 화장품 속에 항상 자외선을 걱정을 하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뇌가 된 게 있는데 뭐 그렇다고 계속 자외선을 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20분 정도 걸어서 자외선을 문제되냐면 그건 절대로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겁이 나면은 모자는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간접적인 광선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바로 직사광선을 쬐지 말고 모자를 쓰든지 단 세로토닌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면요 광선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세로토닌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선글라스만은 피하시고 그냥 저 그늘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지 않습니까? 참 그거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게 되죠. 그럼 이제 햇빛이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너무 직사광선을 겁을 낼 것도 정말 좋은 것도 안 좋지만 근데 자외선 공포증이 되게 우리 여성분들이 자외선 공포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 노출이 됐다고 문제가 생기거나 황인종은 피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점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 한번 보시면 저는 평생에 뭐를 가리거나 그런 걸 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멀쩡하잖아요. 예, 잘못된 이제 지식일 수도 있는데 남반구의 특정한 국가에서는 이제 자외선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이제 좀 피부가 약한 인종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계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의 산책, 그러니까 한 20분이나 30분 내외의 이런 산책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그 지식으로 잘 갖고 계시면은 산책을 하시면서도 자외선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태양빛을 받으면 또 비타민 D도 많이 생겨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산책 한 20분 아주 참 이 시골에 공기 좋은 데서 아침 일찍 신선한 태양을 받으면서 참 그때는 좀 예인과 손을 잡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3가지 조건이죠. 햇빛, 그다음에 리듬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 정말 옹호 함께 하는 그런 것이 다 충족이 되니까 정말 아주 좋은 보약보다도 그게 낫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승님 질문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와 계신가요? 네, 목사님. 행복도 배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혹시 행복을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관,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 반듯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경영 기법에서는 소위 정도 경영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올바른 가치관이면 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기를 쳐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이게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가치관을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을 배워야 된다 하는 말은 첫째로 내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후회가 없고 또 그래야 정말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 경험을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박사님의 책 중에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뭐 수백만 권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인들은 체면에 너무 구속되어 사는데 체면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배짱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게 사실 행복을 찾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급하면은 그만 이제 이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너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인생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는 과정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네. 내가 비록 못 벌어도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 하는 그런 그 참 과정이 중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선진국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랐느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정말 정당한 길을 걸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는 너무 이 산업사회 워낙 후발 국가니까 우리가 좀 이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기업은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개인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사람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과정을 중시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 질문은 하고 싶으신데 직접 얼굴 나오시기가 조금 부끄러우셔서 질문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 면역 얘기하시면서 이제 장 건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통 장, 우리 음식 중에 장을 잘 먹는 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장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면역력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은 이제 그러니까 발효 식품이거든요. 이제 발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잘게 쪼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 덩치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게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명상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 이 뇌과학적으로는요. 이게 후대상 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두엽에 속해 있는데 그 후대상 피질이 욕심의 중심입니다. 예, 이름이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가령 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다 욕심 들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후대상 피질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 참 신비하게도 이 후대상 피질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말은 욕심이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대신에 또 참 남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이타적으로 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참 인류 기업은 전부 이 명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는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직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고 서로 동료들끼리 사랑하고 또 애껴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이 회사 전체로 보면 훨씬 더 그게 생산성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들은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자연적 면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우냐?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던 선배들은 이
이 지족 정신이에요. 부족해도 뭐 그런 대로 사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더 채우겠다 그러고 욕심을 내면 이제 안 채워주면 문제입니다. 네. 채워주면 좋죠. 네. 안 채워주면 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면역혁명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오면서 이제 마음의 건강, 바른 가치관, 마음의 건강, 명상까지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 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런 생활 습관들은 꼭 한번 지키면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이제 권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일이 면역이라는 것은 생활 전체가 면역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이 먹거리를 정말 조심해서 정말 면역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좀 골라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참 코로나에 이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은 조금은 더 참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이게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조금 방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코로나를 알았다는 사람들을 치료한 이 주치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괴롭다 그럽니다. 네. 아주 힘들다 그래요. 네, 네. 이 코로나를 한번 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폐가 굉장히 아주 상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 일단 코로나를 겁을 내야 됩니다. 네. 코로나 겁을 안 내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잘 조금만 더 참고 유지해 주십사 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까지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박사님 강연과 함께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요. 오늘 줌을 통해서 즉문즉답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네. 굉장히 새로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이 스튜디오에 돌아야 되지만 지금 뭐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요즘 이제 이 몇 가지 이 참 비대면 강좌다고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전 세계가 이제는 정말 한국이 무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참 굉장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런 거 하면서도 굉장히 그 편리한 점도 많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아까 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박사님께서도 올해 88이신데 100살 때까지 사셔갖고 저희랑 계속 강연 좋은 말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내주신 이시영 박사님 그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행복도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시영 박사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방역보다는 면역이 먼저라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려면 면역을 길러 친해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거리의 철학자 강신주 박사 모시고 강연 듣습니다. 오늘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